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세롬에듀에서 부동산 공법 담당하는 한종민이고요. 자, 우리 세롬에서 알차게 준비한 이제 핵심 합격 과정이죠. 단기 합격 과정으로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고요.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핵심 단기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빠른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제시해주는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핵심 콕콕이라고 그래요. 요약 정리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 확실하게 핵심 정리해서 문제풀이 할 수 있는 기본 배양을 깔아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강의고요. 그래서 핵심 콕콕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핵심 요약 정리 강의를 시작을 하고요. 자, 일단 우리 부동산 공법이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시험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공인중개사법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으로 부동산 공법 보죠. 그리고 좀 쉬었다가 공시세법 이렇게 시험 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포의 공법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을 좀 더 그래도 우리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 자, 공법은 한마디로 규제법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공익을 위해서 각종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래서 부동산법은 규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규제법인데, 자, 규제를 전국토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계획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법의 성격에는 또 계획법,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의거해서 국민의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부동산법은 우리 큰 범주에서는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데, 그러면 공법에서는 행정청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규제를 하고요. 행정청이 토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 행정청을 모르고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정청의 위계질서라는 게 있죠. 행정청의 위계질서가 있는데 그거 먼저 간단하게 보고 우리 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행정청 하면은 다른 말로 행정기관이라고도 합니다.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자, 우리 행정기관 하면은 먼저 국가가 있네요. 자,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부동산법에서 국가,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국토교통부를 얘기합니다. 줄여가지고 국토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국토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가지고 국토부 장관. 제가 나중에 판서할 때는 그냥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국자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저는 국토부 장관 같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곧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부 장관 다 같은 말이 되죠. 그다음에 국가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를 줄여가지고 지자체, 지방행정청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되죠. 먼저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자체 하면은 일단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도 있고요. 광역시, 그리고 도. 그런데 두 개가 더 들어가네요.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습니다.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근데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이게 우리나라에 하나씩밖에 없고요. 자, 요 괜히 지문만 길어지니까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이하에서 그냥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공법 시험에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를 논점으로 해서 물어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광역지자체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고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 자, 이거 줄여가지고 법에서는 어떻게 써요? 뒤에 말 따는 거죠. 자, 뒤에 말 따니까 시하고 도가 되네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냥 줄여가지고 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럼 광역지자체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해서, 자, 이런 광역지자체장 5명 줄여갖고 어떻게 쓰면 돼요?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시, 도지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시도지사가 되네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두죠. 자, 기초지자체. 서울특별시, 특별시 아래는 자치구를 두는 거죠. 자치구. 그래서 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구들을 자치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광역시 아래도 자치구를 두고요. 그리고 자, 광역시 안에는 군도 들어가요.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하고 군.
그다음에 도,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시하고 군이 들어가는 거죠. 시하고 군. 그래서 저희 기초지자체 종류는 시, 군, 자치구가 있고요. 자, 이거 줄여가지고 법에서 그냥 시, 군, 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공법에서 구라고 할 때는 다 뭐를 지칭하는 거냐? 자치구를 지칭한다. 이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를 얘기하고요. 그럼 이런 기초지자체장, 자치구는 구청장이라고 그러죠. 구청장. 그리고 구는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가지고 시군, 구청장이라고 쓰네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우리 행정청의 위계질서가 됩니다. 가장 상급 행정청 하면은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가장 하급 행정청이 시군, 구청장이 되고요. 자, 모든 공법은 요 위계질서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도에 있는 시하고 군에서 시장, 군수가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럼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는 거죠. 시장 군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시군에 걸치는 사안일 때는 도지사가, 또 시도에 걸치는 사안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권한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공법은 요 위계질서에 따라서 딱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일단 행정청의 위계질서 요거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중에서 이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그거를 자치권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통치한다.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도 알아야 되죠. 그럼 자치권자다 하면 원칙은 시도지사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자들은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즉 국토부 장관의 감독 승인 필요 없다는 거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자치권이 있는데 이 자치권자에서 도 밑에 있는 시 하나가 더 나오죠. 자, 도 아래에 있는 시를 기초시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시를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일반시라고 하고요. 자, 이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자, 여자한테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자치권을 갖는 자 하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 하고요. 이 자치권의 모습이 우리 공법에 여러 가지도 나와요. 대표적인 게 결정권입니다. 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결정권이 이꼴 자치권. 그러면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하면은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자치권의 개념들이 공법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치권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국가나 지자체를 합쳐가지고 행정청. 그래서 행정청이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을 다 통칭해갖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구체적으로는 6개 법이죠. 6개 법률을 공부를 합니다. 자, 6개 법률 하나하나가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6개 법률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법의 내용이 제일 방대하죠. 6개 과목 중에서 가장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핵심 코콕도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제일 두껍죠. 우리 부동산법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용어가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법률에서 쓰는 말을 법률 용어라고 그래요. 자, 용어를 알아야 그 법률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요. 자, 내용을 알아야 그 법률의 체계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이론 공부하는 첫 번째가 뭐냐?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공법이니까 이 부동산법은 용어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보면은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용어 가지고 물어봐요. 용어. 그래서 이 용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는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용어와 내용, 체계를 배우는 것을 이론 정리라고 그러죠. 이론 정리하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 보는 연습해야죠. 자,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기출 문제, 기왕에 출제가 됐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개정된 사항 이런 것들 반영해서 예상 문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 단기 과정의 순서가 이렇게 되죠. 핵심 콕콕 가지고 이론 과정 핵심 정리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요. 기출 문제는 여태까지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출 문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게 한 60% 정도가 되죠. 그래서 기출 문제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도 얼마든지 본 시험에서 60점 이상 합격 점수 맞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까지 자 이런 과정으로 핵심 콕콕으로 이론 정리하고요. 기출 문제 풀이하고 예상 문제 풀이까지 자 이런 과정 단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는 특히 공법은 100점 목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죠. 예전부터 공법은 꽈락만 면하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고요. 힘든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이죠. 다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업하는 것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공부하시면은 얼마든지 소기의 점수 60점 이상 맞아갖고 다 합격할 수가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법률이 국토법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자, 이름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계획하고 계획에 의거해서 이용 개발하자. 자, 이거를 우리가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그래요. 전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을 국토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국토법에서 국토를 이용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러죠.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의의부터 먼저 볼게요. 광역계획권에 자, 앞으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럼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앞에 이 광역자가 붙네요. 자, 광역은 넓은 지역인데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이라고 쓸 때는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을 지칭하죠. 자,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지칭하고요. 자, 줄여가지고 특광시군 이하에서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럼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계획권으로 묶어줬다. 자, 2개 관할구역을 묶어줬으니까 이름이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계획권으로 묶어주고요. 이런 광역계획권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인데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얘가 지정돼야만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하는 계획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을 때만 수립하는 좀 특수한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도시군계획. 자, 도시군 계획은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시군 이 말이 우리 국토법에서 계속 나오죠. 한 200번 이상 반복이 되는데요. 자, 도시군 하면은 관할구역 4가지 지칭합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시. 자,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시골에 군지역 있죠. 군지역은 도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군은 따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항상 요 4개 관할구역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요 2개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세종시, 제주도 각각 하나씩만 있고 큰 논점이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하에서는 다 생략을 하고요. 그냥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이름이 도시군계획이라고 쓰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특광시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없죠. 그래서 이런 도시군 계획은 전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이 되는데 다시 도시군 계획이 2가지로 또 구분해요. 도시군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렇게 2가지 계획으로 구분하죠. 그러면 자, 이름에서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 자, 요 기본자와 관리자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도시군 계획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먼저 도시군 기본 계획 역시 도시군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자, 요 기본자가 붙는 것도 다 요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뒤에 같아요. 장기 발전 방향,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장기 발전 방향을 우리 법에서는
정책 방향을 지시한다라고 하죠. 자, 정책이라는 것은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책 계획은 수립이 됐다. 그래서 직접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고 구속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계획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비구속적 행정계획, 직접 국민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는 계획이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우리한테 효과가 없어요. 뭐 그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닥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계획이고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역시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계획이에요. 이름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두 글자로 집행한다 그래요. 집행. 근데 구체적으로 집행하려고 또는 실천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이 되면 직접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 비중을 보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매년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출제 비중인데 작년에 27회 시험에서는 그냥 하나 똑같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그게 좀 이례적인 경우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그리고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좀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계획이죠. 그럼 먼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토지를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는 계획이다 그랬는데 아무거나 개발하고 정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종의 토지의 정책 중에서 필요한 것을 일단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놓고 결정한 대로 개발, 정비, 보전해 나가죠. 그래서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결정하는 내용이 6개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구역. 근데 용도 구역은 각각 독자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그냥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줘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단 4가지. 이름 앞글자만 제가 쭉 써놨어요. 그럼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다 앞에 똑같은 말이 붙네요. 용도.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용도를 결정. 우리 용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쓰임새라고 그러죠. 쓰임새. 뭐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거예요? 토지의 쓰임새.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 그리고 지역 지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을 정한다라고 해서 이런 토지를 어떻게 쓸지 쓰임새를 정해놓고요. 자, 그럼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죠. 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제한합니다. 그거를 행위 제한한다고 그래요. 이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제도를 지역, 지구,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같은 시설들을 우리가 기반시설, 소위 인프라라고 그러죠. 저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데요. 기반시설, 뭐 도로 같은 거 아무데나 막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미리 계획으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딱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죠.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어부터 확실하게 봐야 돼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자, 이런 시설들을 통칭해서 기반 시설. 그 기반 시설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 계획 딱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틀려요. 기반 시설 중에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자, 관할구역의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구도시 재개발하는 것을 정비사업 한다고 하고요. 자, 이런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럼 사업이 또 세 개가 나요. 시설사업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고, 자, 이런 세 개 사업은 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세 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또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 사업.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사업 하면은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세 개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자, 관할구역의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요. 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이든, 자, 이 앞에 지구자가 붙네요. 이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다 일부를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입니다. 그럼 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전부를 놓고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쓰면 되고요. 근데 서울특별시의 일부, 예를 들어 갖고 서초동, 저는 서초동이라는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일부에다 수립할 때는 서초동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래서 관할구역의 전부에 수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신설된 용도 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다 수립하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 계획. 자, 여기 이제 6번인데요. 자, 얘가 재작년에 신설됐죠. 일단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용도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용도 구역인데 얘는 6번에다 따로 빼놨어요. 이유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종래 용도 구역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얘는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용도 구역이죠. 그럼 이름대로 입지라는 말이 건축이라고 그랬죠. 건축 규제를 최소 다 풀어주는 거예요. 층수 제한 이런 거 다 풀어가지고 막 100층짜리 건물도 건축하면서 그 지역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우리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로 모든 정책을 다 결정을 해요. 결정해 놓고 결정한 대로 토지를 쓰세요. 우리한테 행위 제한도 하고 또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요. 이런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논점이 이 결정하는 내용. 이거 6개다 보니까 단순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앞글자 따갖고 용용 기도 지입. 자, 이렇게 앞글자 따갖고 일단 외웁니다. 용용 기도 지입. 6가지로 결정해 놓고 집행해 나가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핵심 콕콕 16페이지 그리고 17페이지. 자, 국토법의 체계에서 용어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어들 그 계획부터 쫙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쭉 보면은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고요. 도시군 계획은 자, 특별시, 광역시, 그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두 개는 가로로 묶어갖고 이하에서는 생략할 거고요. 그리고 시 또는 군, 그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쳐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앞글자 따면은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용어들은 우리가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각각 하나씩 배워 나갈 거니까 또 그때 보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8페이지 볼게요. 자,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3번. 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관계. 이 계획들의 위계질서라고 그래요. 우리 행정청도 위계질서 상하가 있듯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이런 계획들도 상하 위계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위계질서는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예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위에 자, 국가계획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국가계획은 말 그대로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이죠. 자, 우리 공법에서 국가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토
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국가계획 그 다음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이 도시군계획. 자, 이렇게 계획은 위계질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국가계획부터 도시군계획까지 내려오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자, 국가계획은 이름대로 전 국토를 놓고 수립하고요.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고요. 도시군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을 놓고 수립하죠. 그래서 내려올수록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계획, 하위계획. 그래서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계획의 위계질서. 그러면 우리 행정계획의 위계질서는 크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라고 그래요. 지침, 기준. 그래서 상위계획은 하위계획 수립의 지침. 그럼 지침이니까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달라요. 그럼 당연히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죠. 자, 이거를 행정계획의 위계질서다라고 하고요. 자, 이걸 그대로 이제 대입시켜 놓은 게 그 3번. 가로 1번 한번 봐요.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즉 국가계획이 또 상위계획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밑줄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중에서도 기본계획과의 관계죠. 자,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이 더 상위계획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계획의 위계질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계획이 국토법상 계획 중에서는 가장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요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또 상위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률 우리 뭐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이런 거 수립하죠. 이런 다른 법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도시군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준이 되는 상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가로 3번 보세요. 자,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 즉 기준이 된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도시군 계획이 더 상위의 지위를 갖는 계획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법 총설 용어 관련해서 체계 관련해서 용어까지 같이 묶어갖고 쭉 훑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 보도록 할게요.